이번에 당정인의 정치국 제2차 확대회의, 즉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질됐다. 소환, 보선했다고 해요. 소환이라는 건 경질하고 수총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을 소환, 보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정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이도 당정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라술린 만모하고 조영훈이처럼 연설을 했지만 자아 비판을 했다면 조영훈이도 신인균 대표의 말처럼 목이 잘려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아 비판을 했는지 회의를 주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장성택이 잘려나갈 때, 즉 체포당할 때의 모습을 보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최룡해가 그때는 2인자였죠. 당정인의 총정치국장이면서 차수였던 이 최룡해가 바로 연단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이 장성택의 제목을 조목조목 A4 용지 한 10장 분량에 대한 제목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훈이가 여기에서 자아 비판을 했다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영훈이가 자아 비판을 했는지 아니면 호상 비판을 했는지 남을 비판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영훈이가 김정은 다음으로 나와서 회의를 주재한 것을 보면 조영훈이는 살아남은 것으로 보지만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사는 북한의 다음번 행사가 7월 27일 아마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뭐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전승절날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제 행사는 큰 행사는 이거 하나가 남았고 그리고 8.15 광복절이나 9월 9일 당창건 아니면 또다시 김정은이 당정인의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다면 여기에 참석했던 이름들이 나올지는 그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그리고 많은 간부들을 소환 임명했다고 했지 아직까지 누구라는 말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할지 안 할지는 김정은이 마음에 달렸겠지만 아마 내일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포함해서 5명, 김정은을 뺀다면 4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2인자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권력 서열로 따진다면 최룡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룡해는 여기에 나와서 국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이 국회를 운영하고 열고 하는 이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 및 상위위원회 위원장이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데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조영원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당정인의 조직비서이고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무서운 수총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것도 조영훈임을 어제 다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조영훈이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김정은, 조영훈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군수 담당 당정인의 비서였고 그리고 지금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이 사람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최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원수 칭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는 김정은이라고 군사 칭호가 대등합니다. 원수가 2명 있는데 하나는 박종천 인민군 총참모장이고 발언한 사람은 이병철입니다. 이 이병철이 김정은과 군사 칭호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목이 안 잘리는 건 아니지만 이 원수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병철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잘렸을 수 있는 사람은 김덕훈입니다. 이번에 김덕훈도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인상이 좋지 못하고 이 정경택처럼 우거지상을 나와서 연설은 하긴 했습니다. 자아 비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덕훈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총리입니다. 총리. 김덕훈이 이번에 경제 문제를 잘못하고 농사 문제를 망치고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잘 관리 못했다고 잘려나갈 수 있는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저는 김덕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4번째 최룡해가 남는데 최룡해는 그래도 빨치산 줄기라고 하는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북한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권력이 막강합니다. 최룡해가 마음만 먹으면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룡해, 그야말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김정은이 자기 장성태 고모부를 초용하면서 최룡해도 예외가 아닌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을 소환했다고 한다면 최룡해 아니면 김덕훈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룡해를 자르게 되면 마지막 남았던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물론 오일종이라고 오진의 아들이 있지만 이거는 핫바지에 불과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그래도 최고위층으로 있던 명실상부한 권력 소위 2위였던 최룡해, 이 사람이 잘려나간다면 그야말로 북한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훈이는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총리지만 바지 사장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최룡해를 잘리게 되면 누가 이 자리에 올까요? 그리고 누가 당 제1비서 자리에 오를까요? 권력 간부 대열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자기 친위 전사들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최룡해가 앉아있는 한 조용원이도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목을 칠 수 있는 자이고, 이병철인 이미 다 늙어 빠진,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그냥 원수 자리를 안고 군수 담당을 맡고 있는 힘없는 자리이고, 자, 김덕훈 역시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김정은이 아들이 이제 1살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1살 된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돼도 굽신거릴 사람들이 바로 조용원, 이병철, 김덕훈입니다. 여기서 굽실거리지 않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14년도 우리 인천시에서 아시아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제가 그 사진을 방송이 끝나면 그 장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최룡해와 황병소가 왔습니다. 황병소가 바로 김정은의 근접 경호를 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핵가방 같은 007 가방을 들고 황병소를 호위하면서 왔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최룡해는 거기에 송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황병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황병소는 밀쳐버리고 제가 먼저 우리가 제공한, 즉 우리 정부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려고 하다가 경호원들이 제지해서 못하고 김양곤이 탄 차에 함께 타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최룡해는 배짱 있고 손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황병소도 밀어제치고 황병소 차에 자기가 올라앉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저는 보고 역시 최룡해는 최룡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꼴꾸러운 상대가 바로 최룡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당 제1비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정은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김여정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랄하게 비판하는 당중앙인의 부부장 따위가 이 연단에 올라와서 김덕훈 총리나 조용원 총리가 연설하는, 그리고 당 법무부장이 올라와서 연설하는 이 자리에 연단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의 승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나와서 서슬프른 모습을 하고 간부들을 질책하는 것, 아마 김정은이가 질책하는 것보다 김여정이 질책하는데 사람들이 머리칼이 곤두설 것입니다. 아마 김여정이 이번에 승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현송월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현송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김여정 옆에 이 현송월인데, 현송월 사진을 또 확대해 보면 바로 김정은과 같이 수척해진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어디 가서 살빼기라도 했는지, 몸깍이라고 하는 이 살깍이라도 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김정은 얼굴과 똑같이 훌쭉해진 모습으로 연단에 섰을까요? 야, 현송월의 파워 실감납니다.
제가 정경택의 목숨이 지금 검토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체포됐던 것도 사실이고 당 호위처에서 검토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현송월이 얼마나 입김이 세서 김정은을 설득시키는가에 따라 정경택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송월을 살려준 것이 바로 정경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조직부국장 당시 현송월이 대좌로 모란봉 악단, 운하수 악단에 있을 때, 모란봉 악단이 아니죠. 운하수 예술단에 있을 때, 그것도 단장도 아니었습니다. 운하수 예술단에 있을 때, 운하수 예술단이 현송월 이설주 문제로 다 와해되고 해체되고 몇 사람은 공개 총살되고, 그때 체포되어 6개월에서 1년 동안 혁명화한 것이 북한 신문에도 나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송월을 살려준 것이 정경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현송월이 당조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판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송월의 파워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얼마 전만 해도 대좌 계급장을 달고 중국에 가서 몽리를 부리던, 즉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몽리를 부리던 것이 꼭 5년 전의 일입니다. 2015년도 만 5년이 됐죠. 2015년도 12월 달에 중국의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대좌를 달고 공연을 하러 갔다 김정은의 지시가 담긴 장면을 없애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공연을 취소시키고 돌아온 현송월. 벼락 출세했습니다. 일개 대좌가 당정위원회 선전선동부 총괄부부장, 그것도 김정은을 직접 관리하는 총괄부부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정위원회 박태성, 사진 한번 보시면 박태성 선전비서와 함께 나란히 서서 어깨를 겨루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을 공격하는 이 주석단 연단에 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현송월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하긴 김정은은 신임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기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모부까지 총살하고 고모까지 독살하는 김정은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줬던 현송월밖에 없는 것도 김정은에게는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송월이 연단에 섰다는 것은 현송월도 아마 승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국 위원들 중에서는 누가 잘렸을까요? 정치국 위원 후보연 중에서는 아마 경제 문제를 담당했던 농업상이나 당전의 농업부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그래도 저는 최룡해라고 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목이 잘려나간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정치국 위원은 하루아침에 교체됐다 말았다 뗐다 붙였다 하는 별볼일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야말로 김정은과 함께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최룡해가 살아남기만을 저는 고대할 뿐입니다. 그래도 김정은을 견제하고 앞으로 김정은이가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유것이 중병에 걸려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정치 일선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북한을 틀어지고 나아갈 사람은 최룡해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룡해가 살아있다면 간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룡해를 중심으로 집단지어체제를 형성할 수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영원과 같은 삽살개는 하루아침에 잘라버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은 바로 최룡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개 총살할지 숙청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함부로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할 상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집에서 가택, 즉 아무런 직위가 없이 대우를 받으면서 감시 상태에서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 잘려나갈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아마 여기에서 자아 비판이 아닌 호상 비판에 참여했던 조영원, 김덕훈, 그리고 김덕훈도 뭐 자아 비판인지 호상 비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경제 전문가로서 아마 밑에 일꾼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아 비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덕훈도 무사치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사할 사람은 조영원과 현송월, 김여정 이런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비판을 한 사람들은 모두 목이 잘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